예, 총선을 앞두고 정말 정치권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 짚어드립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협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국영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바쁘시죠 요즘? 뭐 그닥 안 바쁩니다. 저희 방송 언제든지 말고도 잘 듣고 불러주시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부산의 정치권 소식 이제 공천이 막 하나씩 네.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단 북강서 갑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됩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네. 오선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게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이전보다는 먼저 하시죠. 예. 이전보다는 훨씬 좀 치열해질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차 교수님께서 뭐 그런 거죠.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두 분이 다 진짜 지명도가 있는 분이었고 특히 네. 서병수 의원은 다선 의원으로 부산시장까지 지내신 분이어서 전재수 의원으로는 수성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서병수 의원은 어떻게 보면 해로 치면 약간 좀 기울고 있는 해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의 대표주자로 올라가고 있는 해여서 이제 그런 저는 경향이라는 게 조금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서병수 의원 입장에서는 도전을 했지만 조금 벅찬 그렇지만 대단히 박빙에 가까운 좀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마 북강서갑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변수가 그 지역이 원하는 어떤 사업이 네.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거에서 보면은 어떤 국회의원을 2선 3선 시켰는데 그렇게 막 우리가 원하는 걸 갖다 잘 해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 국민의힘의 공천의 배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도 지냈고 또 뭐 이런저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중앙정부가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점에서 박빙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변수가 아직 선거구가 결정이 안 그렇죠. 돼가지고 예, 예, 여기가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지금은 원하는 대로 네.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그렇죠. 않을까. 지금 뭐 그렇게 정개특위에서 내놓은 원하는 대로 안 갈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선거구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쉽지 세 않고. 개로 쪼개지 이제 북구 같은 경우에 네. 쪼개지게 되면은 북구 가버리 박민식 나오겠죠. 네. 박민식 이제 그 전 장관이 어제 경선을 영등포울에서 포기하고 경선 저는 요게 지금 영향이 있지 그것도 있긴 않을까? 하지만 예. 저는 그렇게 되면 박성훈 해수부 그렇죠. 차관도 예. 지금 나름대로 쉽고 그다음 자기는 부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려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의 남은 곳이 제가 볼 때는 분구대는 북구밖에 네. 없는 건데 그러면 엄청난 싸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부는 뭐 갑을 통합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아마 그 빅매치가 그야말로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남구갑 같은 경우에는 박수영 의원이고 네, 네. 을 같은 경우는 박재범 의원인데 두 분 다 예. 대단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합구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해야죠. 어디를 찍을 건지에 대해서. 근데 남구 사시죠? 저는 수영구 사는데 아니 근데 남구 갑을 합구하는 것도 고민은 좀 할 고민이 필요가 되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총선에서 또 분구돼야 분구가 될 수도 되는 있으니까. 그한 총선을 맞습니다. 위해서 그런 복잡한 걸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좀 장기적으로는 수영하고 남구를 조금 섞어서 오히려 남수영 다시. 갑을병 뭐 이렇게 바꾸는 방식들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아마 그게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원안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남구갑을이 합쳐지고 네. 북이 쪼개지고 강서가 독립하고 독립이 이렇게 되고.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교수님 저는 항상 선거구 때문에 늘 궁금했던 게 이게 이해 당사자들인 자기들이 왜 이거를 맨날 법으로 만들 이거 좀 다른 방법이 그래서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선관위 독립시키자 이런 지금 지금 예전에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어지고 문제가 되면서 지금은 상당히 그래 독립성을 유지하게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아직은 완전히 독립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독립시키려면 사실 국회의원도 다 빼고 그냥 정말 선거구 획정 전문가들만 가지고 구성을 해야 근데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안 나 하겠죠. 싫어 이거 법안 안 통과시켜줘.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도돌이표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 예. 부산의 총선 이슈 중에 가장 좀 파급력이 클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슈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심판 심리가 얼마만큼 작동하냐 이거 굉장히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제3당인 지금은 대단히 조금 쪼그라든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준석 신당이라고 할 수 없죠. 지금은 뭐 그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 개혁신당 쪽에서
얼마만큼 여기에 지역구에 네. 신경을 쓰느냐, 과연 후보를 내느냐,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후보를 냈을 때 지역구에서 나타나는 어떤 효과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있냐 이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이 이제 열세를 쥐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사실 재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배치를 네. 하게 되면은 그 원래 딱 그 하려고 했던 그런 후보의 조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조직들하고 재배치된 그 후보들 간의 어떤 연결관계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매끄러울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18개 지역구 가운데서 예를 들면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이 있죠. 예, 예. 예를 들면 북항이라든지 가덕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확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가덕 신공항 같은 경우는 이미 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네. 신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산에 있는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자꾸 보여주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 현역 불패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차원에서 공천이 지금 경선이 붙은 곳에 26, 27일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제 오늘 발표가 난단 말이죠. 당원 50, 여론조사 50. 그 현역 불패가 계속 이어진다고. 근데 보세요?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네. 보거든요. 예. 역대와 다르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그런 후보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러 번 해온 사람들은 조직이라든지 인지도 면에서 신인보다는 확실히 앞서기 때문에 특히 신인들 같은 경우에 저분 대단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보여지면 몰라도 그래가지고 기대를 확 모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가 또 좀 드물기 때문에 아마 네네. 그래서 이미 조직력과 지지세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 쪽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역 불패라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은. 왜냐하면 29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으로 자꾸 풀으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김건희 특검이 재의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저는 되게 현역 찍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전체적인 가닥은 현역 찍어내지 않고 그냥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현역 불패는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진보당이라든지 연합 세력하고 하는데 좀 불만을 품고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하는 분도 있는데 네네. 보니까 부산의 연제구 같은 경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성문 후보하고 진보당 노정현 후보 이거 여론조사해가지고 단일화하겠다 하더라고요. 네, 그분들은 이미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그렇게 봅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면 제가 좀 너무 교수님. 심하게 말하지만 예. 일단은 비례연합을 하게 되면 예. 지역구는 사실 모양새 좋게 양보하는 모양을 갖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물론 노정현 후보도 대단히 경쟁력이 있으신 분이긴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은 민주당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선에서 아마 단일화가 이루어질 그렇기 가능성이 높지 때문에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역구를 생각할 때 우리 이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누가 당선되고 당선되지 않고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연제구를 두고 하는 얘기는 네. 아니고요. 네. 하지만은 어떤 후보가 비록 낙선은 했지만은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라고 하는 게 나중에 네. 비례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보면서 이렇게 이번 선거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치인들은 늘 가능성을 심는다고. 2년 후에 또 지방선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열심히 뛰면은 또 네. 인지도 올라갈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분들도 개중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은 상대 후보에게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다 할 때 2, 3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떨어진다라고 같이 나갔을 경우에라고 네네. 하면은 차라리 연합을 해가지고 이기는 게 만약 우리 2, 3이 같이 경쟁을 하면은 네.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 국민의힘 공천 작업 75% 이상 마무리가 됐는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그 총선행이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희비가 엇갈리는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뽑고 싶은 사람들은 다 지금 안착하고 있는 분위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두 명의 약간 예외가 생기고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주진우, 이원모
뭐 이런 강성규 이런 분들 다 지금 안착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거의 원하는 지역에 간 겁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뭐 용인갑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땅 짓고 헤엄치기 쉬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대통령실 출신이 지금 좀 배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민식 전 장관과 박성훈 차관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박성훈 차관 같은 경우는 어디든 배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렇게 직언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뭐 그리고 그게 본인이 어떤 뭐 정권이든 그게 아니면은 다음에 기회든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그래도 서울에 나가라고 하면 수도권에 나가라고 하면 아마 박성훈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구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북을 올 가능성이 있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두 분의 말씀 드리니까 용산 프리미엄에도 약간 좀 차이가 있다. 그럼 차이가 네. 있죠. 아 당연히 있죠. 죽일 사람과 살릴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요. 네. 저는 장차관 출신과 대통령실 인사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이제 아직 텃밭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 대구, 경북이 아직 안 돼가지고 여길 또 무슨 뭐 국민 추천제 뭐 이걸 하겠다 하는데 요거를 봐야지 이제 다 뭐 어떻게 뭐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컷오프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정당이 하는 모든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체적으로 다 눈 가리고 엉하는 경향이 좀 있다.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건데 국민 추천제 이거 대단히 지금 그 지역들은 핫한 지역입니다. 네, 완전 네. 박힌 돌들이 있는 거고 그걸 빼내는 작업이 쉽지가 않은 거고 29일 날 재의결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국민 추천제라고 하는 포장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찍어내기 훨씬 편한 거죠. 저는 그런 용도가 굉장히 큰 거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들은 실제적으로 중앙당의 눈치를 보면서 투표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네. 결국은 뭐 경선 하나 아니면 전략공천 하나 국민의힘 국민 추천제를 하나 거의 유사한 효과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같은 경우에 뭐 국민의힘 민주당 전부 다 보면은 바깥으로 내세우는 어떤 수사 네, 또는 네. 어떤 명분과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실리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현역 컷오프 발표를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근데 한 29일쯤에 김건희 여사 특별 특검법 저 국회 재표결을 두고 이거 이탈표를 좀 막기 위한 행보 아닌가? 뭐 이런 지적에 당연히 대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저는 그 국민의힘의 총선은 오로지 김건희 방탄 공천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영남에서 특히 특파신 영남에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말 정치학자 입장에서 보면 50% 물갈이의 공천 물갈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30%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힘이 총선을 어렵게 가져간 부분들이 있고요. 50% 이상을 갔을 경우에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말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 법칙이 깨진 거의 유일한 선거다. 뭐 그렇게 봐야 될 정도로 저는 김건희 특검의 어떤 재의결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공천에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21대 같은 경우에 과연 이번 현재 하고 있는 분들 같은 네. 경우에 과연 뭘 했는가를 보면은 그분들을 그대로 또 시킨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지당한 건가 아닌가 하는 걸 아마 유권자 우리 국민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권자 싶습니다. 그렇게 입장에서는, 본다면은 예. 다른 변수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4년 동안 잘 했기 때문에 아무도 컷오프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컷오프는 안 했지만 재배치라고 하는 풀표를 줬으니까 그 정도에서 유권자들에 대해서 약간 예의는 지키고 있다.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네. 이제 주시는 게 앞으로 낫지 않을까 아직 싶습니다. 공천이 다 정해지지 않는 네. 것이 영등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50%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개중에는 그 수치 정도 근처까지 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그 사람도 문제는 있어요. 거기에 누구를 꼽느냐. 정말 국민의힘이 내세운 국민추천제 같은 걸 통해서 완전히 새롭고 젊은 신인들을 배치시키느냐. 아니면 정말 윤심이 들어가고 한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공천들이 일어나냐. 이걸 보고 그 진정성들을 저는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지켜봐야 된다. 아마 우리들은 항상 기대를 하죠. 그런데 결과로 나타나는 건 항상 다르니까요. 더불어민주당 공천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유 좀 시끄러워요.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 네. 당내 공천 갈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뭐 당을 박차고 나가고 이럴 뭐 입장은 아닐 거고요. 아마 네, 네. 제가 볼 때 옆에서 이제 훈수도는 정도에서 본인은 공천 하는 받았잖아요. 건데 네, 네. 자기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 속에서 뭔가 이재명 대표의 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민정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세우기 위한 저는 노력의 과정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뭐 선거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의 과정도 사실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과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갈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풍파가 있을 건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지켜봐야 될 저는 부분이라고. 민주당은 구조적으로 이런 풍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60몇 명에 가까운 지역구를 딱 지키고 있는 박힌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을 찍어내는 어느 정도의 그 비중으로 찍어내야 되는데 이런 잡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아니 근데 일단 탈당한 인사들도 있고요. 김영주 의원 그리고 그 이수진 의원. 네. 근데 이제 무소속을 출마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든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는 전혀 이제 정중동의 자세 유지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계속 지금 이런 불협화음에서 누구를 우리 당으로 끌어올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렇게 낫으로 별을 베놓고 지금 이제 이삭 죽기 하려고 딱 예. 지금 바구니 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이삭 죽기 해서 얻은 게 결국은 정말 거대 정당에서 떨쳐나온 분들이니까 예, 그분들이 예.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민주당 표를 또 이렇게 잡아먹을 것인가. 잡아먹을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 예. 거고. 예. 아마 그런 상태로 새로운 미래라든지 개혁신당이라든지 하는 게 얼마만큼 득표를 해가지고 의석수를 갖느냐 하는 게 변수가 되겠지만 그런 상태로 선거 이후에 계속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합 집산을 하든지. 선거의 프레임이 명확하게 정권 심판론이든 뭐 정권 안정론이든 프레임이 딱 정해지면 저는 양대 정당의 협인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이삭들이 제 역할을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같은 경우 김종인 위원장이랑 또 손을 잡고 김종인 위원장 20석 이상을 목표로 한다. 예. 김정인 위원장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데 저는 진짜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올드하다. 뭐 올드하신 분이 또 현명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예. 저는 좀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분이 갖고 있는 그 색깔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준석을 만드신 분이긴 하지만 네. 그는 이준석을 자꾸 만드신 분이라서 자꾸 끌고 가게 되면 결국 이준석을 죽이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그런 부분은 걱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대단히 중요한 자원 하나를 어떻게 살릴 건가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너무 여야가 격돌하는 지난 그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네네. 얼마만큼 해가지고 그다음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제3지대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있습니다. 네. 첫 일성으로 그럴 줄 알았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낙연 대표 그게 안 된다. 아내가 될지 안 될 줄 알았다 될지 이렇게 봐야죠. 말씀하셔가지고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제 조국 신당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3지대니까 지금 당장 여론조사는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10% 중반대 정도 나오고 있고 뭐 많게는 뭐 20%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경향들도 있는데 저는 뭐 예컨대 아마 개혁신당 정도는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적어도 비례선거 투표 결과에서는. 그래서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클 거다. 뭐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저는 뭐 지역구 이제 저는 그게 민주당 지역구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영향은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좀 여전히 조국이라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있게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기억 효과라는 게 있어서 저는 그걸 불러내면 민주당의 지역구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좀 합니다. 네, 근데 아마 뭐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문 대통령과 가까운 그런 분들이 많고요. 네, 네. 이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친문 결집의 어떤 그 중심체는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런데 있습니다. 저는 조국 신당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네네.
중도로의 외연 확장은 거의 안 되는 안 된다? 거거든요. 결국은 네. 꼬시락이 지살 뜯어먹는 방식으로 진보 진영의 표들을 그냥 갖고 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네. 오히려 예. 조국 신당에 대해서 뭐 얘기는 하지만 네. 결국은 그 안에서 그냥 파이 나눠 먹는 저는 절대적으로 중도 무당층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중도 무당이 민주당에 던질 지역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게 좀 연멸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총선 앞두고 정부에서 너무 선심성 정책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어떤 점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자원 쏜다 이런 건데요. 네네. 확실히 그런 부분이 매번마다 선거 때마다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이 윤 정부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나라 경영하기 참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라도 하겠다. 여기까지 두 분 함께했습니다. 조건근 교수, 차주건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치 얘기만 하면 늘 참 속 시끄럽다 하는 생각만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